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국세기준법을 기출문제 위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국세기준법 기본 설명을 제가 드렸고, 이제 기본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나 소득세는 이제 공부하실 텐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국세기준법을 잊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국세기준법 과거 기출문제 9급 시험 7급 세무사 공인회계사 과거 기출문제로 나왔던 국세기준법 문제를 한 보통 4~5문제 됩니다. 4~5문제 되니까 그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세법 공부하시면서 이런 기출문제 하면서 리마인드 하시고 잊어먹은 부분은 다시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직 9급 세법 개론이고 이제 2020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크게 이제 국가직 9급에서는 국세기준법 한 4문제 정도 나옵니다. 7급 때 4에서 5문제, 세무사도 그렇고 공인회사도 그렇고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로 보시면 3번 지문인데,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확정 또는 그 관련 쟁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납세 의무의 확정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1번은 기한 후 신고는 가세 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기한 후 신고에 대한 효력을 대해서 물어본 거고요. 기한 후 신고 자체는 늦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고 납세가 있고 부가 납세가 있습니다. 부가 납세가 있고, 신고 납세는 이제 신고를 하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는데 기한이 있어요. 기한 내에 해야 되고, 조건이 기한 내에 확정을 하지 않으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확정 효력이 없습니다. 확정 효력이 없습니다. 기한 후에 신고를 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한 후 신고는 가세 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건 틀린 문장이고요.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기타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혀 이제 맞는 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법 조문에 있는 거, 여기 이제 제가 적어뒀는데 22조 3에 있는 법 조문 그대로 갖고 온 거고, 세 번째 지문은 가세 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 당일 수정 신고에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가세 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것도 이제 틀린 거죠. 그것도 보시면 아까 한 것처럼 기한 내에 신고했으면 이제 확정 효력이 인정됩니다. 확정 효력이 인정되고, 인정된 거를 다시 이제 수정 신고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얘도 틀린 거고,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각각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납부 의무가 있는 자가 신고하는 데 확정된다. 신고납세와 부가납세가 있는데 대부분 신고납세고요. 부가납세의 대표적인 게 상속세하고 증여세입니다. 신고할 때 확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 관할 세무서 국세청에서 이제 조사하고 결정할 때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틀린 겁니다. 상속 증여세는 그러니까 국가가 결정하는 거고, 신고에서 확정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결정해 주는 거고, 신고는 협력 의무입니다. 협력 의무만 있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이 테마는 항상 나오는 테마입니다. 매년 어떤 시험이든 나오는 테마고, 지문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 17번 문제는 국세우선에 대해서 나왔는데, 옳지 않은 것. 가세 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 관련 법정기일은 법정기일 나왔죠? 법정기일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이거 제가 주의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발송주의가 있고 도당주의가 있는데, 이미 이제 가세 채권은 확정되는 시점이 이제 확정됐으니까 국가가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송일이 되는 거고 맞는 겁니다.
납세자가 국세 법정 기일 전 1년 내에 저당권 설정 계획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간주한다. 요즘은 좀 틀렸죠. 요즘은 이제 추정한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국세기록 거의 맨 마지막 쪽에 이제 그 세무조 살 때 납세자를 어떻게 국세청 쳐다보는 시각이 뭐냐면 성실한 사람, 신이 성실한 사람으로 쳐다봅니다. 신이 성실한 사람을 쳐다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문구 자체는 추정의 문구지 이제 간주의 문구는 좀 센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정한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추정한다 문구하고 이제 그 발전을 한 거죠. 임금채권,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재보상채권이 아닌, 그러니까 임금채권, 일반적인 임금채권이라는 거예요. 임금채권은, 임금채권에 우선한 저당부 채권이 있고, 국세채권이 그 저당부 채권에 우선하는 경우는 국세채권이 임금채권에 우선한다. 맞는 지분이죠. 여기 보시면 임금채권 기억하시면 모르겠는데, 우리 국세 우선권 할 때 이제 소액보증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우선하는 소액보증금이 있고, 그 다음에 3개월, 여기 나오는 3개월, 최종 3개월분. 최종 3개월 하고 최종 3년 임금하고 퇴직금. 얘는 항상 국세에 우선하는 거고, 그 외 일반 임금채권은 이 담보된 채권, 담보채권하고 세트로 움직인다고 이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담보채권이 국세채권이 담보채권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국세채권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채권도 국세채권 뒤에 있는 겁니다. 맞는 지분이고, 네,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국세비 체납처분 교부 청구가 있으면 교부 청구된 국세비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된 지방세 다음 순위를 한다. 그러니까 그 국세하고 지방세 우선순위는 그 뭐가 있냐면 먼저 하는 애가들이 우선순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세가 먼저 했기 때문에 지방세가 먼저 우선순위고 국세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보면 됩니다. 18번 조세불복 문제도 이거는 국세 우선권은 한 3에서 5년? 요 상금 나오고, 조세불복은 한 2년 단위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옳은 것은 나온 거고, 조세심판관 회의는 조세심판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해는 공개하지 않는다. 네, 이거는 공개하지 않는다가 일반적인 거고,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공개할 수 있다. 이게 틀린 거죠. 우리 이제 법은 기본적으로 안정성을 이제 중시하는 게 법이기 때문에 그 판결 확정되기 전에 공매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다시 찾아올 수가 없잖아. 그거 공매할 수 없습니다. 확정되니까 판결이 그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보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공매할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부피하고 번지하기 쉬운 거는 공매가 할 수 있는 거고. 조세 심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 이거는 재조사 결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외적인 상황이죠. 틀리는 문제고,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가태료 부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 청구를 한 경우 조세 심판은 그를 심리하여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해야 된다. 이거 가태료 부가처분은 우리 이제 불복 대상입니다. 불복 대상. 불복 대상은 기본적으로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제 불복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할 수 없는 경우. 이 가태료는 이제 불복 대상이 예외입니다. 예외이기 때문에 그 인용 또는 기각이 아니라 그냥 바로 각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앞에 좀 지났는데 그 조문을 각각 있으니까 조문들도 이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인데요. 서류송달은 실제로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데, 요즘에 왜냐면 대부분 이제 전자로 해고기 때문에 이제 서류송달 잘 좀 중요도 떨어지는데,
아직도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서류 송달에 대한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 일본 보시면 서류 병인, 동거인 또는 법정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 서류를 등기부표는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에 곤란해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 송달할 수 있다. 이거 맞는 거고,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 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된다.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 둘 수 있다. 어쩌면 이거 좀 이게 왜 이거 틀렸는데 얼핏 보면 이제 맞는 것 같은데 부재 중인 경우가 아니라 그냥 그 송달을 넣을 수 있는 경우는 부재 중인 경우는 넣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게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거부할 때만 한번 볼까봐. 부재 중에 넣으면은 인지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하려면 상대방이 인지를 해야지 이제 효력이 있는 건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인지를 못 하기 때문에 이 지문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서류를 넣을 수 있는 경우는 송달 받아야 할 자가 거기에 있고 거부했을 때 서류를 둘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좀 약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헷갈릴 수 있고 이제 법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는 분들은 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 관련이 있을 때는 세법에서 부정한 서류는 그 상속재산관리인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이것도 이제 맞는 직군이고. 그래서 실제 이제 법조문을 약간 좀 이렇게 이제 비틀는 문제에서 이거는 좀 정확하게 이제 모르시거나 이제 암기 위주했을 분들은 이제 틀릴 가능성이 있는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로 이제 마치겠습니다.